안녕하세요. 저희는 음악 치료에 관해 발표할 힐링의 조이, 예성은, 허이지, 정재인입니다. 발표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본격적인 음악 치료 기법을 소개하기 전에 음악 치료의 간단한 정의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음악은 현대인의 삶에서 비언어적 매개체로서 의미 있는 부분을 차지하며 음악의 올바른 이해와 적용은 삶을 윤택하게 하는 필수 요소 중의 하나입니다. 음악 치료란 음악과 치료의 합성어로서 음악을 매개로 하여 긍정적인 신체 및 심리적 변화를 유도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근래에 정신의학 및 특수교육 분야에 음악의 임상적, 학문적 접근이 적용되면서 음악 치료가 많은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음악과 의학이 연관을 갖게 되어 오늘날의 음악 치료까지 이르게 되었을까요? 음악 치료의 역사를 살펴보겠습니다. 여러 시대에 걸쳐 연구된 문헌들은 생물학적 이론을 토대로 음악 치료가 어떻게 전문적으로 발전하였는지를 보여줍니다. 음악이 과학적인 접근 방식에 의한 치료적 위치로 자리 잡게 된 것은 20세기에 이루어진 일이지만 음악이 치료의 도구로 사용된 역사는 원시시대로 거슬러 올라가 그 기원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기원전 6세기에 접어들며 이성적 의학이 마술적이고 종교적인 의식을 대신하게 되었고 역사상 최초로 실험적 증거를 바탕으로 하여 건강과 질병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졌습니다. 이러한 건강과 질병에 대한 연구에서 중심이 되는 이론은 인간의 건강이 네 가지 체액인 황담즙, 혈액, 담즙의 균형에 따라 좌우된다는 이론입니다. 르네상스 시대에 접어들면서 해부학, 생리학 등 의학에 대한 과학적인 접근이 이루어지지만 질병에 대한 치료는 여전히 네 가지 치액설에 바탕을 두고 있었으며 의사들은 음악을 정신병과 우울증 치료의 차원뿐 아니라 예방의학 차원으로도 처방하였습니다. 체액이론은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물질이 불, 공기, 물, 땅이라는 네 가지의 기본 요소의 혼합이라는 이론이고 이러한 네 가지 요소는 의학이론의 네 가지 체액인 황담즙, 혈액, 담즙과 대응합니다. 또한 이 네 가지 기질은 화를 잘 내는 쾌활한, 냉담한, 우울함과 대응하며 음악적 요소에서 사성부인 소프라노, 알토, 테너, 베이스와 대응한다고 합니다. 이 네 가지 체액론은 바로크 시대까지도 이어집니다. 20세기 초까지 음악치료는 과학적 영역으로 자리 잡지 못했지만 의사, 음악가, 정신과 의사들의 사례 발표가 과학 잡지, 신문에 실렸으며 의학적이고 실험적인 연구들은 음악이 다양한 임상 현장에서 효과가 있음을 증명했습니다. 또한 제1차, 2차 세계대전 참전 용사들을 위해 병원에서 마련된 음악치료 프로그램이 조직되기 시작했습니다. 1950년대에 이르러 정신병리에 대한 생물학적 시각과 인간의 음악적 행동의 생물학적 특성을 접목시키면서 음악을 활용한 치료적 접근이 시도됩니다. 여기서 음악은 하나의 개입과 중재로 활용됐는데 약물과 비교하여 다음 표와 같은 개념이 적용됩니다. 약물 치료에서도 복용량, 시간, 상황, 조건 등이 고려되는 것처럼 음악 역시 약물과 유사하게 고려됩니다. 이와 같은 생의학적 연구들은 음악이 불안과 긴장 완화에 유의미한 효과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편, 음악 치료 세션이 구성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네 가지 조건이 필요합니다. 첫째, 충분한 훈련 과정을 수료한 치료사에 의해 진행되는 세션이어야 합니다. 둘째, 변화가 요구되는 대상이 필요합니다. 셋째, 음악 치료는 음악적 진단과 다른 전문적인 진단을 검토하여 설정된 목표를 가지고 체계적인 치료 단계를 설정하여 제공되는 하나의 중재 과정입니다. 넷째, 음악이 중요한 요소입니다. 어떠한 음악을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지를 결정할 때 많은 요인들을 고려해야 합니다. 여기에는 대상자의 음악적 선호도와 배경, 성향, 그리고 가장 중요한 요인인 문화가 포함됩니다. 이제 이러한 음악치료 세션에서 음악치료자가 인식해야 하여야 할 5가지 기본 전제에 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첫째, 음악성은 선천적으로 내재되어 있습니다. 둘째, 음악적 환경에서 보인 행동은 음악 외적 환경에 전이됩니다. 셋째, 음악에는 기본적인 욕구들을 다루는 힘이 있습니다. 넷째, 음악적 활동에는 인간의 모든 측면이 관련됩니다. 다섯째, 음악적 작업은 내재된 동기를 바탕으로 한 인식의 연속성을 유도합니다. 음악 치료가 실행되고 있는 영역은 크게 교육 영역, 심리치료 영역, 의료 및 재활 영역으로 나뉩니다. 교육적 영역에서 그 대상은 주로 학습 환경에 있는 아동이며 클라이언트의 기능과 사회 적응에 필요한 기술, 그리고 학습에 필요한 개념들을 습득하는 것을 치료의 목적으로 둡니다.
심리치료 영역에서는 음악은 치료사와 내담자의 치료적 관계를 도와주고 치료 목표를 성취하는 데에 음악적 경험을 활용합니다. 마지막, 의료 및 재활 영역은 클라이언트의 신체적 건강을 증진하는 데에 초점을 두며 음악적 개입에 대한 시각과 목적은 시대의 흐름에 따라 조금씩 변화합니다. 이 영역의 대표적인 예로는 질병을 치료하는 의료기관이나 음악적 개입을 과학적으로 연구하여 제공하는 물리치료와 같은 재활센터가 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음악치료 기법을 살펴보겠습니다. 음악치료 기법에는 가창, 신경학적, 건반 악기 연주 재활, 성악심리, 노래심리, 직무 웰니스 음악치료, 심상유도 등등이 있는데 저희조는 그 중에서 대표로 치료적 가창 기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치료적 가창 기법에서는 언어 습득의 역할에 초점을 맞춥니다. 가창을 의사소통 능력 발달이나 재활의 치료적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노력은 음악치료 초기부터 계속적으로 시도되어 왔습니다. 1970년대 초부터 보다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방법으로 접근을 시도한 결과 멜로디 억양 치료법이 개발되었고 그 이후 다각적인 연구와 신경학의 발달을 통해 자극 접근법, 리듬적인 언어 자극법 등도 개발되었습니다. 가창치료 기법에서 언어 습득에 특별한 도움을 필요로 하는 클라이언트를 위하여 음악이 가지는 언어적 특징들을 집중적으로 이용합니다. 여기서 클라이언트는 어떠한 원인 때문에 일상적인 학습의 경로, 즉 단순한 자극, 반복, 모방, 강화 등을 통해서는 언어 습득이 어려운 경우를 지칭합니다. 가창치료의 사용은 원인에 따라 근본적으로 다르게 적용되어야 합니다. 가사는 조음 장애와 어휘력 향상을 위한 치료에 중점적으로 사용되고 리듬은 유창성 장애, 멜로디는 음도 장애의 경우에 중점적으로 사용되는 경우가 그것입니다. 가창 음악 치료에서 가장 선행되는 단계는 바로 대상자의 현재 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윌리엄 증후군 아동은 같은 나이의 다운 증후군 아동에 비하여 많은 단어를 알고 있으나 의미는 파악하지 못하는 경우입니다. 이는 신경병리학적으로 다른 구조를 가진 윌리엄 증후군과 다운 증후군의 차이에서 발생하는 것으로서 음악 치료를 통해서 윌리엄 증후군 아동은 어휘의 증가보다는 이해하는 어휘의 증가에 초점을 맞춰야 하는 것이지요. 이와 같이 각각의 환자군에 관한 가장 최근의 정보들을 수집하고 환자군에 따른 행정적 특성이나 인지 습득 과정의 특성들을 기존 자료 등을 통해 파악하는 것이 두 번째 단계입니다. 세 번째 단계는 가창의 치료적 적용을 위하여 클라이언트의 여러 가지 어려움 중에서 가장 선행적으로 고려해야 할 점을 선별하는 과정인데 언어 소통에 가장 걸림돌이 되고 있는 요소를 각 단계별로 수정하는 단계입니다. 마지막 단계에서는 매 세션에서 이루어지는 클라이언트와의 상호작용을 통해 전체 과정을 분석하여 다음 세션에 반영하는 과정입니다. 대략적으로 4단계로 구성되지만 모든 과정은 반드시 순차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며 세션이 진행되면서 주기적으로 이루어지기도 하고 모든 과정이 동시에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가창 음악 치료의 목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다음으로 음악치료에서의 영역별 활용 방안을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발화 이전의 저음을 위한 호흡과 근육 조절 능력의 향상을 목표로 하는 것이 있습니다. 발화의 단계에서 기질적인 문제, 즉 호흡과 근육 조절 능력의 문제로 인한 어려움들은 치료 대상자로 하여금 최대한 발화에 관계되는 근육들을 사용하게 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어야 합니다. 관악기 불기와 노래 부르기를 통한 호흡 연습은 발화를 위한 근육을 사용하도록 하는 좋은 예시입니다. 관악기 불기에서 호흡량의 부족으로 소리를 내기 어려운 경우에는 깃털이나 습자지와 같이 가벼운 것 불기를 시작으로 촛불을 불어서 움직이는 것 보기, 촛불 끄기 등을 시도하여 구강 근육을 강화합니다. 이 활동과 관계된 음악의 선곡을 위해서는 불기라는 활동에 집중할 수 있도록 단순한 멜로디에 같은 리듬 패턴의 곡들이 유용하겠죠. 둘째로 조음 장애를 위해 활용됩니다. 조음 장애는 발음이 부정확한 것으로 언어 장애 중에 가장 많은 유형이며 언어 치료 대상자의 60에서 75%가 이 장애로 분류됩니다. 말이 어눌하다, 말이 좀 이상하다, 발음이 이상하다 등의 표현들이 주로 쓰이고 모음보다는 자음에서 대체, 왜곡, 생략 등의 현상을 보입니다. 예를 들면은 경찰을 정찰로 발음하거나 사탕을 아탕으로,
파인애플을 빨래풀로 발음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영유아 시기에는 이와 같은 오류가 많이 발견되며 성장하면서 스스로 혹은 환경에 따라 수정되어서 특정 연령까지는 언어장애로 분류되지는 않습니다. 다음에 PPT의 자원 발달 단계표를 보겠습니다. 이와 같은 자원 발달 단계를 아는 것은 아동의 현재 언어 발달 상황을 판별하거나 치료의 목표를 설정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발음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한 음악 치료에서는 노래의 곡조가 언어의 패턴이나 강세를 잘 반영하고 있는 곡을 선곡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보통 클라이언트의 자원 발달 단계와 개인적인 편차를 고려하여 선정하되 대부분의 아동이 단순한 명사보다는 의성어나 의태어를 쉽게 모방하는 점을 고려합니다. 또한 특정한 발음을 연속적으로 다른 발음으로 대치, 왜곡하는 경우는 클라이언트가 그 유사한 발음 사이에서 그 차이를 구별할 수 있는지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또한 클라이언트가 분별할 수 없는 발음은 실제적인 발음 훈련과 함께 청각 분별 훈련도 동반되어야 합니다. 또 다음에 발음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한 음악 치료에 이용한 곡을 살펴보겠습니다. 세 번째는 흔히 말더듬이라고 불리는 유창성 장애에 활용됩니다. 유창성 장애는 말의 시작 부분에서 반복, 연장 등으로 말의 흐름이 방해를 받을 때 일어납니다. 언어가 급증하는 2에서 6세 사이의 아동의 경우 아무런 기질적, 신체적 이상이 없어도 발생하는 경우가 있으며 환경적 요인에 따라 고착되기도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성장하면서 자연스럽게 없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유창성 장애는 음악이 가지고 있는 리듬적인 요소를 이용하여 접근합니다. 신경음악 치료의 한 방법인 RSC, 리드믹 스피치 큐잉은 말의 시작과 적절한 속도, 말 시작 전의 더듬거림을 최소화하도록 하는 것으로 실어증, 구음 장애, 유창성 장애 등을 위해 활용됩니다. RSC에서는 리듬적인 요소를 이용하기 위해 타악기, 손가락 두들기기, 메트로놈 등이 이용됩니다. 주로 두들기기가 많이 사용되는데 클라이언트의 말 더듬 패턴을 분석하여 말을 더듬는 부분에 타악기 연주를 하여 최종적으로 타악기 없이도 생각을 통해서 말의 더듬거리는 부분을 제거하는 것이 그 목표입니다. 말의 흐름이나 속도에 문제가 있는 경우는 리듬이나 메트로놈을 이용하여 적절하게 속도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말의 속도를 메트로놈에 맞춰 조절할 수 있는데 이때 음절의 장단을 조절해주지 못하고 말의 흐름을 조절해줄 수 없다는 단점 때문에 장기간 사용 시에는 말이 기계적으로 패턴화된다는 사실을 유념해야 합니다. 말의 흐름을 위한 훈련에서는 일상적인 말의 흐름을 반영할 리듬 패턴을 사용하는데 음절마다 강세를 주는 대신에 단어별로 강세를 주게 되며 전체적인 말의 흐름이 자연스러운 리듬을 가지도록 합니다. 이는 전래동요, 여우야 여우야 뭐하니에서 찾을 수 있는데 언어가 가지고 있는 운율을 반영하여 4분의 4박자에 맞춰 만들어집니다. RSC는 주로 구어장애, 실어증 등을 위해서 많이 쓰이고 있지만 이외에도 뇌졸중, 외상성 뇌손상, 뇌성마비, 자폐증에도 쓰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음악치료에 대한 개략적인 소개와 가창 기법을 중심으로 한 음악치료 기법을 살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